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산업공학과의 박세롬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신다고 저에게 초청을 주셨는데요. 비영리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오늘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보안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도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했지만 또 그 발전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공격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문제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첫 번째로는요. 최신 AI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어떠한 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AI 기술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일 놀랍게 느꼈던 이제 챗GPT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그리고 또 마침 아까 이제 요 배경 화면이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본 기술의 위험성 및 한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이제 그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진이 보이는데 왼쪽에 그냥 사람들의 사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진들은요.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사진이에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진을 생성하려면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할까요? 그쵸. 사람의 얼굴 사진들로 이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연구에서는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들을 기반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그거와 유사한,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그 기술을 활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 사실 조금 더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걸 실제로 생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GPU 같이 굉장히 좋은 이런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이폰 11, 12, 13, 삼성 갤럭시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면서도 우리가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사실 위에랑 아래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도 충분히 잘 생성을 해내고, 아래 부분은 이런 핸드폰들을 통해서 생성해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들이 핸드폰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들의 이제 발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에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래는요. 구글에서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가 이제 발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구글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시로 만든 건데요. 굉장히 작긴 하지만 요 아래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미지 검색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이 보여졌어요. 그쵸? 내가 뭔가 뭐 고양이를 검색한다라고 하면 고양이 사진들이 이미 있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 줘라고 검색하면 그게 있는 사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활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기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막는 것이 다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막기 어려워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악용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는 AI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AI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명심하고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AI 기술들이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개발되는 기술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해야 된다거나 그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부당한 편견을 만들거나 강화하지 않아야 된다. 안전성을 위해 설계되고 테스트되어야 한다 등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에서는요, 이런 안전성이나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제가 요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논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요, 이런 이미지 생성을 하는 논문이 나오면 뭐를 평가했냐면 얼만큼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성별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잘 생성해내는가에 대한 그런 뭐 공정성 측면까지 고려한 평가를 아예 논문에 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능적인 측면에서만 인공지능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금지 정책 가이드라인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기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냐면요. 앞에서는 얼굴들을 쭉 보고요,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냈잖아요. 이제는 더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진도 있고 소리도 있고 글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좀 흥미로워가지고 가져온 예는요, 요 아래에 있는 예인데요. 요 예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숲인 사진을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숲인 사진이랑 음성 데이터 하나를 주는데요. 저 음성은요, 피아노 음성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숲 사진이랑 저 피아노의 음성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그것으로부터 오른쪽과 같이 실제로 숲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들을 생성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수행하는 바는요, 원래 이전에는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지를 하는 인공지능은 이미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하는 인공지능은 텍스트만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 보고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챗GPT만 해도 3.5에서는 텍스트로만 상호작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미지를 같이 사용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음성이나 동영상 데이터들까지도 같이 이제 활용이 돼서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잘하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프라이버시 보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얼굴 생성하는 것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얼굴 사진 좀 주실래요? 라고 하시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프라이빗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료 데이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잘 활용돼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내 건강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활용되면 인공지능이 내 데이터를 기억을 할 텐데 그게 괜찮은가? 안전한가? 라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인공지능을 학습할까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그냥 아예 못 쓰게 하는 건데 여기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는 것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반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목적들을. 그래서 요 이즈피시 프로젝트가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구글 프린시플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부터 뭔가 이 알고리즘이 나쁘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익한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부터 내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여기서 보시는 뭔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계학습 관련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네. 기술들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세이프 앤 에틱스와 관련된 그 키워드나 주제로 민감 정보들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민감 정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그 민감 정보의 침해에 위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러한 것들을 나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바로 메타인데요. 이제 메타 하면 어떤 거가 떠오르세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메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데이터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의 그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사실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언어들을 다 할 수 있는 언어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언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고요. 초기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도 영어는 훨씬 잘하는데 한국어는 좀 못한다라고 했고 사실 한국어 정도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빨리 발전을 하는데 정말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더더욱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멀티링규어 멀티태스크 모형이라고 해서 1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음성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넓게 확장을 해서 11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음성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언어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고려를 해요. 예를 들면요, 언어마다 여기의 예에서는요, 폴리시를 봤을 때 그 폴리시가 성별에 따라서 내가 여기 메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불균형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남성이랑 여성의 비율이 95대 243으로 데이터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런 고려 없이 인공지능을 학습했을 때는 데이터가 많은 쪽을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음성 인식을 모형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폴리시를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내가 말한 거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잘 인식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어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방법론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런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균형 잡힌 성능을 가지도록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요거 관련된 연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고려 없이 그냥 전체적인 성능이 어떻게 돼? 라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사실 그냥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다수인 데이터를 잘하는 게 그냥 전체적인 성능은 무조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에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런 측면 다양한 그룹,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종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에서는요, AI4O를 위해서 소수 언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음성 인식 및 다중 언어 모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을 고려해서 그것을 해결한 그런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회사는 오픈 AI인데요. 우리가 이제 챗GPT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챗GPT를 이제 사용할 때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근데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용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개인용이랑 기업용이 있다고 했을 때 기업용이 나온다면 뭔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업용을 할 때 어떤 거를 광고했냐를 잘 보시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객의 프롬프트 및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너네 거 안 써. 너네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린 철저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중요한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잡았거든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성능 좋은 것만 신경을 썼는데 이런 챗GPT 같은 걸 쓰다 보니 이제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기업들의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또 오른쪽에 있는 요 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구글의 예제랑 되게 비슷하게 텍스트를 주고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고쳐줘 라고 하면 그걸 또 이제 고쳐주는 것까지 이제 인공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잠깐 멈춰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그 생성형 모형을 썼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요 이미지를 생성해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 생성된 이미지는 누구 거지? 라는 거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건 누구 거야? 라는 걸 계속 저도 그럼 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했는데요. 요 달리라는 모델은 실제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달리 3로 만든 이미지는 사용자의 것이며 제인스의 판매 또는 상품화를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들이 그냥 마음껏 써도 돼. 이제 너 거야. 라고 여기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괜찮을 것일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안전성을 위해서 여기 챗GPT 오픈AI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폭력적, 선정적, 혐오적 콘텐츠 생성을 억제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때 학습 데이터의 활용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지침 및 규정들을 열심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련한 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걸 쓰다가 그걸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성들이 있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길래 이런
고려들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발전할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됐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챗GPT 관련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 알파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진짜 똑똑하네. 사람을 이기고 엄청 똑똑한 그 바둑 기사를 이긴다고 하고 그냥 놀라고 말았는데요. 챗GPT 기술이 나오고부터는 조금 반응이 달라졌어요. 단순하게 그냥 놀랍다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이거 안전한가? 이거 신뢰할 수 있나? 라는 질문들을 동시에 이제 던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것과 기업들이 이것을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나게 독립적인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챗GPT를 이용한 피싱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도 피싱 메일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어색해요. 막 자기가 구글 무슨 뭐의 와이프인데 뭐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하고 아니면 저한테 막 머리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막 말투가 어색해요. 근데 아마 지금 챗GPT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나라 언어로부터 한국어 번역, 특히 영어로부터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챗GPT를 사용한 그런 피싱 메일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피해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언어처럼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랑 이미지랑 이걸 합성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피싱에 이런 것들이 악용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것을 사실 나쁘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들을 생성해낼 수 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지에 엄청 고화질 이미지들을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도 생성해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을 또 막는 기술들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다 막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막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바로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인공지능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그 평가를 할 때 있어서 편견이나 페어니스 관련된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자체에 원래 있던 스테레오타입 같은 어떤 특정 편견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은 그것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것을 더 강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대로 학습하는 것까지도 사실 별로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왼쪽에서는 프로그래머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계속 남성 프로그래머들만 생성해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뭔가 하우스키퍼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이제 여성 하우스키퍼들만 이제 생성해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성형 AI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를 생성해줘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백인 간호사를 생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흑인 간호사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해서 흑인 간호사를 생성해줘라고 했는데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해줬는데 4개 중에 1명 빼고 3명이 다 백인 간호사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진 않고요. 아예 학습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AI 기반 텍스트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 캡셔닝 방법들이 스테레오타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아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데이터들을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챗GPT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기억하면 어쩌지라는 우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그 기관에서 그 다크웹이라고 굉장히 뭔가 보안 그 해커들이 정보들을 막 되게 공유해서 나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다크웹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더니 갑자기 어떤 그 막 중국 어떤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막 뱉어내거나 아니면 마약 은어들을 뱉어내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은 뭘로 학습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민감 정보들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했다면 그것을 뱉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챗GPT나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얻나, 우리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나, 사용 안 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 학습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줘라는 요청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서?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내 데이터를 사용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사용하고 어디는 안 사용하고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 학습에 이런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될 경우에 그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서 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아까 제가 이미지 생성 모형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위에 줄의 이미지랑 아래 줄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보기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위에 줄은요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었던 데이터고요. 아래 줄은요 아까 요렇게 생성하는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것 같이 생성 모형을 학습한 다음에 생성 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실제 사용됐던 데이터가 그대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사실 이미지 데이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른쪽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GPT가 계속 이제 GPT라는 게 이제 챗GPT가 기반으로 한 이제 언어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언어 모형이 GPT 1, 2, 3로 갈수록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형이 커져요. 그럼 모형이 커지면 모형이 기억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실제로 원래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뭘 의미하냐면 모형의 크기가 커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모형이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더 큰 모형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실제 데이터들에 있었던 애들을 생성해낼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능이 좋아지면 더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원래 있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그 모형이 커지고 더 성능이 좋아지면 실제 데이터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걸 안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이 좋은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과거는 완전 이제 좀 더 옛날은 기업들이 그냥 성능을 높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자들이 불안해하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성능을 조금 이제 희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죠. 어떤 챗GPT가 생성해낸 답변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가 아닐 수 있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성능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서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전성은요, 사실은 그 기술 자체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오늘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챗GPT가 올해 한 초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가 혹시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챗GPT 왼쪽 화면에 내 대화 기록이 보여요. 근데 그 대화 기록이 내 대화 기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화 기록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되게 민감한, 그냥 개인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불안한데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더니 그냥 개발자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꼭 그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 말고 그 외부적인 요인도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벡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은 아니고 뭔가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보이스 관련된, 음성 관련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그냥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제 기사로 나기도 했고요. 일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챗GPT가 잘못된 답변을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가 그 어떤 판례를, 어떤 문서를 제출하는데 법원에 판례를 찾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고요.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그 문서에 넣고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없는 판례가 돼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그 사용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을 그냥 너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의 태도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모형 자체의 위험이 아닌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너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용됐을 때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또 존재할까요? 사실 제가 최대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왜 판단을 내렸는지까지 같이 보여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뭐 어떤 이미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하는 그 분류 모형의 예측 결과를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강아지를 분류하는데 내가 그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항상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진으로만 강아지 사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를 강아지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설명 가능 기계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요, 요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 저 공갈적 꼭지를 구분하는데요. 보통 공갈적 꼭지는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공갈적 꼭지 사진에 아기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그냥 모형을 학습했더니 그런 데이터로 오른쪽과 같이 실제로 공갈적 꼭지라고 옳게 분류를 하는데, 보면 저 공갈적 꼭지를 보고 분류한 게 아니고 아기를 보고 분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아래는 그 강아지에다가 공갈적 꼭지를 물린 사진을 이렇게 그 모형에 넣었더니 잘못 분류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이런 사실 이건 그러니까 취약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더니 실제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아닌 실제 공갈 젖꼭지로 보고 그걸 판단하게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요, 데이터의 편향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것 자체가 또 새로운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데이터 자체를 어떤 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인공지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정제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요.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자체에 엄청 폭력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잘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강아지랑 고양이, 여기선 너무 강아지 고양이 얘긴데,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 사진만 엄청 많고 고양이 사진만 엄청 적으면 그것을 이제 균형을 맞춰주도록 한다든지,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연구는 사람 얼굴 데이터 중에 되게 유명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백인 관련한 그 데이터만 엄청 많고요, 흑인이나 뭐 다른 인종들에 대한 데이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그 연구자들이 다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모형을 그걸로 개발하다 보니 실제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서 모형의 성능이 흑인이나, 아니면 흑인은 그나마 있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인에 대해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컴퓨터 공학자나 저같이 산업공학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이랑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도 네,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인공지능 기술이 그냥 기술로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요,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해 냈잖아요. 그 원래 학습 데이터랑.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학습 데이터에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면 그렇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데이터의 중복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중복이 왜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게, 예를 들면 사진 이미지가 있어요. 시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계가 1시일 때, 3시일 때, 5시일 때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중복 제거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챗GPT에서도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의 사용을 하지 말아라라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세팅이요,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챗GPT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세팅이 학습 데이터로 안 사용해라는 세팅이 계정 어카운트별로의 세팅이 아니고요, 내가 뭘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세팅을 새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로그인은 똑같은 계정으로 해놨는데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 내 데이터, 학습 데이터 쓰지 마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걸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쓰면 그거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QR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냥 내 계정당, 내 계정 데이터 쓰지 마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정보 관련된 거를 내 걸 삭제해줘라는 요청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너 쓰지 마라고 하려면 그런 요청들을 이제 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들을 보면 아래에 보통 그 문구들이 많아요. 무단 전제 및 재배표 금지.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런 뒤에 있는 그 문구가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AI 학습 이용 금지.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뜻하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기술들이 어떠한 것들을 활용하고 어떠한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런 문구들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 제가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좀 길어져서 마음이 급해졌는데, 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술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모르셨던 부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신기한 것들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네? 라는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동시에 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악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성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AI 기술 발전은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협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전한 AI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AI 기술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기업들이 그 기술을 개발을 또 해요. 그리고 해내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성능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부터라도 그런 AI의 안전한 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